네, 오늘은 옵션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옵션은 사는 사람한테 미래 일정 시점인 만기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이전일 수도 있고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행사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줄 수도 있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이 권리를 준다는 점에서 이 옵션은 권리가 아닌 의무를 부여하는 선도 선물 수합과는 대비가 되는 그런 파생 상품이죠. 그러니까 선도 선물 수합에서는 미래 시점의 거래를 지금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로 한 사람은 사야 되고 팔기로 한 사람은 팔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반해서 옵션은 옵션을 사는 사람한테 그 의무가 아닌 권리를 준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옵션은 선도 선물 수합과는 좀 다르다. 그 다음에 옵션을 사는 사람한테는 권리를 주지만 옵션을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옵션 산 사람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권리는 옵션 사는 사람한테만 주게 된다. 일단 조금 전에 그 두 종류의 옵션이 있다는 것을 옵션 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자산은 미래 시점에 행사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옵션을 콜옵션이라고 그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그런 옵션을 풋옵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 다 권리를 주는데 살 수 있는 권리면 콜옵션, 팔 수 있는 권리면 미리 정한 가격, 그걸 행사 가격이라고 합니다. 사실 콜옵션의 대표적인 예가 그 분양권이에요. 아파트 분양권, 일명 딱지라고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3억에 살 수 있는 권리면 그게 콜옵션인 거예요. 그래서 분당 아파트 값이 3억 이상 올라도 4억, 5억이라도 그거를 나는 3억만 주고 산다는 의미에서 이게 이제 콜옵션인 거고 풋옵션이 우리 주변의 예로서는 뭐 보험 같은 거를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동차가 보험에 들었고 자동차가 망가졌어. 그런데 그 원상 복귀할 수 있는 혜택을 보험을 통해서 받잖아요. 그런 식의 옵션이 풋옵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좀 자세한 예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만기일에만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을 유로피안 옵션이라고 그러고요. 만기일 이전에도 권리 행사할 수 있으면 아메리칸 옵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아메리칸 옵션이 같은 조건이면 유로피안 옵션보다는 더 가치가 있겠죠. 더 많은 선택권이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그림은 케일 행사 가격이라고 했을 때에 요거는 이 사는 거를 롱 포지션을 취한다고 그러거든요. 롱콜의 모양이에요. 만기일에 죄송합니다. 만기일의 롱콜의 모양이 요거고 이렇게 꺾인다는 것의 의미가 이게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45도거든요.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조금 더 예를 가지고 드리겠습니다만 만기일 기초자산 가치가 행사 가격보다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는 것만큼 여기 45도면 어떻게 돼요? 여기 그 삼각형을 그리면 여기 이등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차이만큼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콜옵션은 기초자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될 때 보통 롱콜을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요게 롱풋이에요.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이익을 보는 팔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롱풋. 그래서 이것도 역시 45도입니다. 이 각도가. 그래서 떨어지는 것만큼 행사 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것만큼 행사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 차이만큼 나는 이익을 받는다는 게 바로 롱풋이에요. 이게 이제 제로섬 게임, 파생상품 제로섬 게임이라 요것과 완전히 X축을 상대로 대칭인 게 바로 이게 요 그림이잖아요. 요렇게 생긴 것을 X축을 상대로 접으면 요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 지금 옵션을 살 때 들어간 프리미엄은 지금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만기일 날의 이익과 손실의 페이오프예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콜을 팔았을 때의 만기일 날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행사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면 손실만 보는 거죠. 그럼 왜 콜옵션을 팔았을까요? 행사가 이 콜옵션 살 때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옵션 가치만큼의 콜옵션 가격을 콜옵션을 판 사람이 받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X축을 상대로 대칭으로 그림을 그리면 요것과 대칭인 그림이 요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숏풋의 모양이다. 그러니까 풋옵션도 행사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지금 이 풋옵션을 판 사람은 손실을 보게 돼 있어요. 요게 제로니까 요거 이상은 이익이고 이하는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손실을 보면서 풋옵션을 팔았느냐? 이 프리미엄까지 고려를 하면 옵션을 산 사람이 옵션 살 때, 이건 지금 만기일 날 가치고 옵션을 살 때 요만큼의 옵션 프리미엄을 낸 거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절대 옵션 콜이건 풋이건 파는 게 아닙니다. 옵션 조금 살 때 돈이 들더라도 콜을 사거나 풋을 사거나 하는 그런 그 옵션 전략은 나중에 또 한번 기회를 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콜옵션의 예제가 지금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기초자산을 편의상 주식이라고 했고 행사 가격이 지금 K가 50불이에요. 그러면은 콜옵션의 경우 요게 아까랑 다르게 요렇게 요 마이너스 5불만큼 밑으로 떨어진 이유는 이 콜옵션을 샀을 때 5불 주고 샀다는 얘기죠. 그 옵션 가격이 5불이었다. 살 때. 그러면은 이제 여기 지금 만기일 주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아메리칸 옵션이면 만기일 이전에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콜옵션의 경우 주식값이 기초자산인 주식 가격이 50불 이상이 되면은 이 매수자는 50만 원만 지불하고 기초자산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자산 가격이 50만 원 50불 이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요게 45도입니다. 이익인데 더 많이 올라가면 더 큰 이득이 생기겠죠. 요 길이가 이게 45도다 보니까 요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주식이 행사 가격인 50불 이하에서 거래가 되면 권리 행사를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콜옵션을 사갖고 있는 사람은 옵션 샀을 때에 들어간 돈, 요 5불만 손해 보면 되는 거죠. 콜옵션은 언제 사는 거냐? 보시다시피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익이 나기 때문에 행사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행사 가격 이상으로 오르면 그만큼 더 이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기초자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 기초자산을 사는 것보다 그 기초자산의 콜옵션을 사가지고 배팅을 하면 더 큰 이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상과 틀리게 기초자산이 움직이면 손실이 나겠지만 그 손실은 내가 콜옵션 살 때 들어간 옵션 가격, 옵션 프리미엄에 한정되겠죠. 참고로 이게 이제 아메리칸 옵션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콜옵션의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가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맥스 그런 다음에 기초자산 지금 주가 빼기 행사 가격 그 다음에 코마 제로. 그 얘기는 뭐냐면 요 둘의 차이와 제로를 비교해서 더 큰 값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메리칸 옵션일 경우 지금 주가가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다. 그러면 행사 가격은 50만 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권리 행사를 해도 이익이 나요. 그죠? 0보다 크잖아요. 60만 원짜리를 50만 원만 주고 사니까. 이런 경우를 인더머니, 내가격 옵션이라고 그래요. 지금 당장 권리 행사를 해도 이익이 나는 경우. 반대로 지금 기초자산인 주식 가격이 예를 들어서 40만 원이다. 그러면 권리 행사를 안 하겠죠. 40만 원 짜리 주식을 50만 원 주고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권리 행사 안 하면 그런 경우에 옵션을 지금 콜 옵션이 외가격 상태에 있다. out of the money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그러면 행사가격과 똑같잖아요. 그런 경우를 등가격 옵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풋옵션은 반대죠. 이건 팔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은 지금 행사가격 50불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옵션을 지금 이익이 나는 걸 보면은 지금 행사가격 이하로 이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여기서 지금 요 길이는 이 풋옵션 샀을 때 지급한 옵션 프리미엄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만기일날 주가가 유로피안 옵션이라고 가정을 하고 행사 가격인 50불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풋옵션은 이거를 행사 가격 받고 팔 수 있는 권리거든요.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잘못됐네요. 이게 4, 5, 6 그러면 이게 70불이 돼야 되네. 70불, 80불, 90불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 행사 가격이 이게 만약에 50불이면 요거는 40불, 30불, 20불 돼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타이포가 있었네요. 만약에 시장에서 이 주식이 20불에 거래가 되더라도 그 주식을 팔고 나는 그 주식을 갖다 주고 50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이 풋옵션을 갖고 있으면 이 차이만큼 이익이겠죠. 그 차이가 이것도 45도가 되다 보니까 이 길이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풋옵션은 기초자산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질수록 이득이에요. 만일 이 주식이 50불 이상에서 요 행사 가격이 50불이고 여기 50불이 맞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5, 6, 7로 이게 다 바뀌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권리 행사를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풋옵션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손실은 옵션 살 때 들어간 옵션 프리미엄으로 한정이 되죠. 풋옵션은 언제 사느냐?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풋옵션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떨어질 거로 그 가격이 떨어질 걸로 예상되면 풋옵션을 사가지고 그 기초자산의 풋옵션을 사가지고 배팅을 하면 이익을 크게 낼 수 있겠죠. 아까 그 내가격, 외가격 얘기도 풋옵션 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풋옵션의 경우는 팔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바뀝니다. 맥스 그 다음에 행사가격 빼기 기초자산 주식가격 그리고 제로와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행사가격은 지금 50불인데 기초자산 가격이 50불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풋옵션은 내가격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권리 행사를 해도 이익이 나는 거죠. 아메리칸 옵션이라고 가정하고. 그런데 이 값이 음이면 즉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 50불보다 커져 있으면 권리 행사 안 하겠죠. 그거는 외가격, 풋옵션이 외가격 상태고 지금 기초자산 가격이 50불이면 풋옵션이 등가격 상태고 이 옵션 살 때 들어가는 돈을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옵션의 가치고 옵션의 가격입니다. 옵션의 가치는 콜 옵션이건 풋 옵션이건 내재적 가치와 시간 가치의 합으로 표현이 되고요. 콜 옵션인 경우는 내재적 가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가격, 외가격 그 판단할 때 보여드렸던 바로 그 식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풋옵션의 경우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기초자산 가격과 행사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요인들이 동시에 옵션 가격에 영향을 주는데 그 다른 요인들은 시간이
감에 따라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간 가치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옵션 가치는 내재적 가치 더하기 시간 가치의 합으로 표현이 되고, 조금 있다가 이제 다양한 종류의 옵션 모형 얘기를 잠깐 할 텐데 언급만 할 거예요. 그 모든 모형도 다 내재적 가치와 시간 가치의 합으로 표현될 수가 있고, 동시에 옵션 가치의 이 내재적 가치와 시간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기초자산을 주식이라고 했을 때, 요 기초자산 가격이고, 주식의 경우는 이제 배당이 있기 때문에 현금 배당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현금 배당 주는 것만큼 기초자산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사 가격이 요 소문자로 표현된 거는 유로피안 옵션입니다. 대문자는 이건 아메리칸 옵션이고, C는 콜 옵션, P는 풋 옵션입니다. 행사 가격은 기초자산 가격과 함께 내재적 가치로 콜 풋에 이제 영향을 주겠죠. 유로피안이건 아메리칸이건. 그래서 요 부호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거 염두에 두면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내재적 가치로 염두에 둔. 그래서 기초자산 예를 들어서 뭐 아메리칸이건 유로피안이건 콜옵션 가격은 기초자산 가격이 오를수록 그 가치가 오르고, 행사 가격이 오를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고, 풋옵션은 그 반대고. 그 다음에 만기까지 기간입니다. 이 T가 유로피안은 만기까지 기간이 상관이 없는 게, 애매한 게 만기 이래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만기 이전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퀘스천 마크로 되어 있고, 아메리칸 옵션의 경우는 만기까지 기간이 길수록 그만큼 더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콜이건 풋이건 아메리칸 옵션의 경우는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이 변동성의 경우도, 이게 시그마가 변동성이거든요. 변동성의 경우도 모든 콜이건 풋이건 유로피안이건 아메리칸이건 옵션의 가치를 올립니다. 그래서 옵션은 변동성에 대한 베팅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다운사이드 리스크에 대해서는 옵션이 권리 행사를 안 하면 되니까 보호를 받고, 물론 이제 풋옵션의 경우 다운사이드의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콜옵션의 경우는 분명한데, 풋옵션의 경우는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에서는 권리 행사를 안 하면 되고로 얘기하는 게 더 낫겠네요. 변동성이 커질수록 나한테 유리한 상황도 많아지고 불리한 상황도 많아지는데,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 안 하면 되고 유리한 상황은 권리 행사 하면 되니까, 변동성에 대해서는 옵션이 다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건 금리입니다. 금리, 무위험 금리. 금리는 콜 옵션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deferred payment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행사 가격 주고 기초자산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 어떤 시점에 권리 행사를 할 때 행사 가격을 주고 기초자산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내가 내 수중에 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이용 금리가 높을수록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콜옵션은 무이용 금리랑 양의 상관관계고, 반대로 풋옵션은 deferred receipt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반대의 경우고요. 이 배당은 이 기초자산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에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옵션의 가격, 가치, 옵션 프리미엄에 영향을 주는 이 요인들, 이 원칙은 어떤 옵션 모델을 사용하건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요. 이 내재적 가치와 시간 가치의 합으로 옵션 가치가 나타내진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 학부 수준에는 굉장히 많은 모형들이 있지만, 우리가 바이노미얼 모형이라고 해서 이항분포 모형을 배우고, 이거는 기초자산 주가가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가지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해서 옵션 가격을 계산하는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중립 모형이라는 거는 이 옵션 모델이 아비트라지 모형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뭐 이론적인 얘기지만 이퀄리브리움에 기초한 모형이 아니라 아비트라지 모형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위험 중립적이라고 가정을 하고 옵션 가격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블랙쇼스 모형은 이 중에서는 뭐 제일 복잡한 모형이라고 보여지지만 매 순간순간 주가가 주가 수익률이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고 그 저기 스토캐스틱 캘큘러스라고 그러죠. 하여튼 물리학에서 나오는 힛 이퀘이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모형인데 사실상 이 모형들이 다 서로 연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파생상품론을 배우면 이항분포 모형으로 가치평가를 한 모형을 위험 중립 모형으로 조금 변형해서 또 가치평가를 할 수 있고, 물론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옵션 가치는 똑같이 평가가 되겠죠. 또 이항분포 모형을 이렇게 가지 수를 이렇게 늘려가면서 이걸 노드라고 그러는데, 노드 수를 충분히 늘리면 그게 결국 블랙쇼스 모형에 수렴한다 하는 뭐 그것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그냥 간단하게 옵션의 그 개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